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세월호 참사 현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 중에 주요한 곳 몇 군데를 가보려고 합니다. 저쪽에 팽목항, 그리고 인천, 그리고 안산, 그리고 서울 광화문, 이런 곳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 현장과 관련해서 가볼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 중요한 곳을 뽑아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 그 4.16 민주시민교육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개원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단원고등학교에 있던 그 기억교실을 그대로 옮겨서 여태까지는 임시 보관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정식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끝나고 나서 4.16 재단점 들러서 일 좀 보고 왔는데, 막판에 이제 뭐 퇴근 시간이고 뭐 그래가지고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운전을 하고 와서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볼 곳이 팽목항입니다. 팽목항 다 기억하시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여기 가기 전까지는 여기 팽목항에서부터 사건 현장이 굉장히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여기 팽목항에서 사건 현장까지 여객선으로 1시간 반가량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 쾌속선으로 가더라도 무려 40분 이상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사건이 나자마자 여기 이제 수습본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언론사들도 여기 텐트 치고 엄청나게 어수선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그런 몽골 텐트들이 쭉 들어서고 뭐 그랬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제 거기 방파제에 이제 타일이 새겨져 있고, 그 타일에는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 가지 이제 그림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이제 보내준 거 타일을 쭉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방파제에 거기서 보면은 여기 바닷바람이 굉장히 세니까 저 깃발이 계속 날아가요. 여기 올이 빠져나가서 달아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거 깃발을 갖다가 바꾸고 현수막도 바꾸고 그러는데, 이 바닷바람이 어디서 세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보면 책임자 처벌인데 임자가 끊어졌죠. 처에서도 벌자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랬던 곳인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느 날인가 이제 갔더니 이렇게 이제 우중충한 날 가서 이제 찍었던 거예요. 이게 아마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이제 가서 찍었는데, 이건 이제 빨간 등대가 있는 우리 기다림의 등대이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리본이 한쪽이 이제 잘라진 건데, 지금은 아마 복원을 해서 그대로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파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하늘로 붙이는 편지, 그 우체통도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 안에 이제 그 가족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도 갖다 놓기도 하고, 운동하며 키타며 이런 것도 놓고 하면서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쪽에 지금은 이제 다 철수를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팽목기업관이 남아 있어요. 가족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철수하고 이제 그랬지만 이곳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재 아빠, 이 사람이 지금도 몇 년 동안 혼자서 여기 팽목기업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도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팽목기업관을 좀 만들자. 여기가 사건 현장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기다렸고, 여기서 이제 수습본부도 만들어졌고, 언론사도 취재도 여기서 다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곳이거든요. 이제 진도에서 쭉 가다 보면 맨 끝이 닿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니까 이제 이런 곳인데, 여기서는 시신도 막 도착하면 여기서 수습하고 막 그랬던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관 같은 거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진도군이 응하지 않아서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팽목기업관 주변으로는 그 진도항 개발이다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평탄 작업도 하고 그래서 옛날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롭게 우재 아빠 같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진도군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냥 팽목기업관 같은 거, 사건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업관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표지석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표지석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서멍항 쪽에 나 있는 그 해양안전체험관도 들러보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서멍항 쪽에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그런 추모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를 안내하는 그런 곳으로, 그런 입구로서 팽목기업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기업관에 가면은 지금도 이제 이 아이들의 그런 영정과 사진과, 그리고 이제 방문객들 그 방명록 같은 것도 적을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한번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광주 시민상주 모임이나 이런 데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문화제가
같은 것도 하니까 함께 또 가서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팽목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무궁화 동산이 있어요. 백동 무궁화 동산이라고 하는 건데, 백동 무궁화 동산에 거기 기억의 숲이 있습니다. 참사 1주기 때 오드리 헵번 재단에서 만든 건데요. 여기 이제 땅이 없으니까 여기 백동 무궁화 동산에다가 이게 기억의 숲을 만들었어요. 근데 304명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촘촘하게 심은 거죠. 땅이 좁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촘촘히 심어 놓다 보니까 식생이 별로 안 좋아서 가족들이 좀 애를 많이 쓰면서 그래도 가꾸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김관홍 잠수사 동상도 이제 세워져 있는데 좀 뻘쭘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조형물들 304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조형물들 통해서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로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인천에는 그 추모관이 있습니다. 인천 가족공원이 있잖아요. 부평 쪽에 그냥 가족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입구에서 쭉 들어가다가 왼편 쪽에 만월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보면 더 깊숙한 곳에 세월호 추모관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추모관은 2016년 9월달에 개관을 했거든요. 2016년 9월달에 개관을 했고 여기는 304명 희생자 중에 일반인 희생자 47명에 대한 유골함과 이런 유골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모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권혁규 그 어린아이의 유골함도 있고 거기 아버지 그 아빠 유골함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두 분들은 이제 미수습자잖아요. 그래서 못 찾았는데 그냥 빈 유골함이 있는 거죠. 뭐 그분들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분들 그 일반인 승객 그 유골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시설이 한쪽에는 봉안시설이고 한쪽에는 주로 이제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세월호 모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곽에는 저 추모탑이 세워져 있어서 추모관이 이제 2016년에 개관을 했는데 근데 인천 지역에서 많이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홍보를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까 이런 이제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유골함이 이렇게 한쪽 편에 봉안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시실에는 이런 조형물을 비롯해서 유품들 뭐 이런 것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한번 전 인천 쪽에 가실 때 또 들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3월 28일 날 이곳 그 추모관 주변에 304개의 노랑 바람개비를 꽂았어요. 그래서 바람개비 언덕을 만들었거든요.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 바람개비 언덕을 만들고 이 언덕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해서 그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추모관도 만들고 기억시설, 기억공간도 자꾸 만들어 가냐. 이래서 저는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껏 재난참사 쉽게 잊혀졌다. 사건의 현장은 금세 치워졌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유령비도 가급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세워졌다. 이제는 그런 죽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면서 참사의 기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생명안전공원을 통해 만들어가는 중이다. 안산에 그저 생명안전공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가는 안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랑유원지에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설 그 부지입니다. 나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대지로 있고 그런데요. 여기를 개발해서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자고 그러는 거죠. 여기 이제 화랑유원지 전체 를 볼 수 있는 도면인데요. 여기 화랑유원지 전체가 한 12만 평 이렇게 좀 되고 그 중에서 7,500평 정도를 생명안전공원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지금 국제설계 공모도 좀 진행 중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저기다가 어떻게 그 생명안전공원이 자연스럽게 그 세월호 참사 기억하면서 생명과 그 안전의 가치를 배워갈 수 있는 곳을 만들 것인지 이게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근처에 다롱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교실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롱고등학교를 들러서 여기 화랑유원지 또 들러서 또 가족협의회가 있는 또 사무실도 또 있거든요. 거기도 또 들러보고 기억교실도 들러보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면 기억의 길, 우리가 또 소생의 길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데 거기 그런 코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는 화랑유원지 이곳에다가 생명안전공원을 만드는 게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일부 있었죠. 아주 많은 거 아니고 일부가 있었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안산 시민들 다 수용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 생명안전공원을
좀 우리가 이제 추모공원을 도심 한가운데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활학유원지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활학유원지가 이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추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러도 오고 가족들하고도 놀러도 오고 시민들이 또 산책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추억이 서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250명의 학생들, 그리고 11명의 이제 교사들, 이런 분들을 좀 모시는 이런 생명안전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250명의 그런 봉안 시설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전국 8곳에 다 흩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을 안산이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봉안시설을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런 낙골 땅이나 이런 거와 처럼 보이지 않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술적으로 승화된 그런 봉안시설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 공모전이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작품들이 이제 답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75작품이 이제 접수가 됐고, 그런 중에서 이제 곧 5작품을 1단계로 선정을 해서 이번 세월호 참사 7주기 때 그 선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 30일까지 마지막 한 작품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좀 밟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 초 정도에는 생명안전공원이 착공이 되고, 그래서 공사가 다 진행이 돼서 2024년 10주기 세월호 추모제 그 기간에는 이거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원고등학교인데요. 단원고등학교에 단원고등학교 그 교실이 바라보이는, 교정이 바라보이는 그 언덕에 이런 고래 형태의, 노란 고래 형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50명의 아이들을 상징하는 이런 칸칸이가 250개거든요. 그래서 250명의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들이 여기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볼 곳은 오늘 4월 12일 날 개원한 기억교실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4.16 민주시민교육원이죠. 이게 생명안전공원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원인데요. 이게 이제 2016년에 여기 단원고등학교의 재학생 부모들이 막 그 항의를 했습니다. 이 교실을 빼라고. 거기에 이제 그 기록교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있었거든요. 10개의 교실과 교무실 그대로 이제 보존되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재학생 부모들이 이제 항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좀 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이 단원고등학교 안에 그대로 이걸 좀 보존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족들이 여기에 이제 교실의 책상이며 이런 것들을 지금의 자리로 옮겼죠. 지금의 자리는 어디냐면 안산교육지원청 자리입니다. 안산교육청 지원 자리에 임시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오늘 그 4.16 민주시민교육원 그거를 이제 개원을 하게 됐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그 단원고등학교에 있던 교실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책상이며 의자며 이런 것도 그대로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칠판, 그리고 텔레비전, 심지어 문짝과 그 문고리들까지도 다 그대로 빼서 일로 가져와서 다시 그대로 이제 복원해놨습니다. 여기 뭐 선풍기며 에어컨이며 이런 것들도 거기 그때 다 쓰던 겁니다. 그 보존 처리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고등학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원고등학교에 때 있었던 그 2학년 교실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단원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우정도 쌓고 미래도 꿈꾸고 그랬던 교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사진이 놓여져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는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학생들의 자리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주인공들의 자리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데는 생존 학생들의 자리입니다. 어떤 반은 30명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단 한 명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325명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250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한꺼번에 이제 이런 250명의 학생들이 사라진, 아이들이 사라진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억교실을 계속 만들고 복원하고, 다시 또 이런 민주시민교육원도 만들어서 복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뭐 가족들이 이렇게 원하고 이제 그런 거지만, 이게 이제 공간이 있어야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공간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기억의 힘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이 기억교실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다시 기억을 하고 다시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자는 다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미래는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칠판을 보면요. 거기 이제 금주 주번 누구누구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흔적을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때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염원하는 그런 글귀도 써놓고 이제 그런 거죠. 거기 들어가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자꾸 또 이런 게 나오네. 근데 여기 이제 2학년 3반 교실에 가면은요 이런 달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2014년 4월달 달력이에요. 가보년이네요. 여기 이제 만우절에다 동그라미도 치고 그래서 여기 보면 4월 15일 그래서 4월 18일까지가 수학여행이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1997년생이었거든요. 이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근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수학여행을 못 갔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수학여행을 못 갔고 그때 뭐 사스도 터지고 그래서 못 갔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뭐 들떠 있었겠죠. 우리 저기도 표시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금요일 4월 18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금요일엔 돌아와야 되는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저걸 막 이렇게 또 달력을 다 뒤지다 보면 맨 끝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고3이다. 이제 고3이다 이렇게 써 막 표시를 해놨어요. 고3이 될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고3까지 가지 못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울로 와볼게요. 여기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기업관, 조그만 기업관이 있죠. 기업 공간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었고 사실 여기는 이제 유가족들이 농성하고 그랬던 농성 텐트가 들어있던 곳인데 여기 이제 기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만났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리죠.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뀌었는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그대로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치워버리지 말고 강화문 어디인가에 이 기억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 있을 때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4.16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로 와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 참사 때 자기네들이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여기서 진짜 배워가고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여기 서로 또 시민들이 만나고 유가족들이 만나고 이런 소중한 공간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좀 뭐냐면 경향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2015년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4월 2일 날 가족들이 이제 여기서 삭발을 했어요. 이제 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을 정부에서 입법 요구를 했는데 그 시행령 자체가 그 진상규명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엉터리 법이었거든요.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약속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가족들이 그런 시행령을 폐기하고 엉터리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를 인양하라라는 약속을 하면서 그거를 요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노송농성을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발 우리를 돈으로 매도하지 마라. 우리는 돈 더 받으려고 떼쓰는 그런 유가족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왜 구조받지 못하고 죽었는지 그때 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을 뿐이다 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은 얼마를 주고 거기 교사들은 얼마 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는 것처럼 거짓 그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해수부가 그렇게 내고 막 그랬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분노의 삭발식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삭발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족들은 이렇게 삭발을 하고 나서 안사회로 내려가서 그 분향소에 있던 아이들 영정을 끌어안고 상복을 입고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그런 거리를 걸어서 1박 2일을 걸어서 다시 여기 광화문까지 왔었죠.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건 매일노동뉴스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이제 탄핵 촛불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탄핵 촛불 때 지금 100만 명 이상 모이고 뭐 그랬잖아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 촛불의 바다가 이제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시만 되면 촛불을 소등하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못한 세월에서 돌아오지 못한 9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제 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행진에 나서 이제 그랬었던 거는 그때 거기에 요 가운데를 이렇게 보시면 이 촛불 바다의 한가운데를 보면 이순신 장군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유가족들이 농성 텐트가 있습니다. 이 7월달부터 2024년 7월달부터 여기서 농성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기서 미사를 하면서 유가족들도 위로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 여기에 촛불을 잃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를 통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의 그런 국정농단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에서 항의하는 것들이 힘이 모아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탄핵까지 시키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이루었던 이런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면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세월호 가족들이 거기서 단식 농성할 때 일베들이 와가지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하면서 폭식투쟁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조롱하고 뭐 그랬던 것이기도 하고, 그 주옥순 같은 엄마 부대 봉사단의 그 주옥순 같은 사람도 완전히 혐오 발언 그렇게 막 쏟아내고 막 그랬던 것이죠. 아니 유가족들한테 시체팔이 장사라고 이렇게 막 매도를 하지 않나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광장이 촛불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난 다음에 태극기 부대들이 와가지고 또 그렇게 혐오 발언 쏟아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광장의 힘을 믿는다. 광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있었던 그 겨울 촛불의 물결을 기억한다. 그 촛불이 바닷속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해 올렸고 다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를 출범하게 했다. 아직 목표에 다다르지는 못했어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안다. 우리가 그 겨울 촛불을 들고 함께 불렀던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곧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광장에서 같이 있었던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월호 참사 7주기인데요. 이때까지 그러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라고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밝혀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걸 검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좀 하면서 마치 이제 그 피의자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뭐 다 무혐의 처리하고 이래서니까 아무것도 된 거 없이 한 것처럼 되는데 조금씩 나가고 있고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단서들을 속속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명확하게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리고 왜 구조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진실은 한 발 한 발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진실은 꼭 드러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약속했던 거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4.16 이후는 그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그런 약속,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했던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주요 현장들 몇 군데를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가 드러내고 이걸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했으면 하는 시간입니다. 글쎄요, 좀 너무 수박겉핥기로 조금씩 해서 좀 아쉽죠. 하지만 저희 책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 책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유튜브 인권재단 3 유튜브에 구독자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좀 빨리빨리 늘어야 되는데 구독자가 많이 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지는 그런 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번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서 너무 고맙습니다.